네, 안녕하세요. 요즘 변호사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드려보려고 했냐면 어제 4월 5일이죠. 국민의힘이랑 정부랑 요즘 학교폭력 이슈가 너무 이제 핫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당정, 협의회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할까 그 논의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이제 법률 개정이나 아니면 훈령 개정할지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인 그 얼기들은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쨌든 학폭 정말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 의견도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확실시 되는 것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확대를 시키겠다. 지금 2023년 4월 6일 현 시점 기준으로 1, 2,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고요. 그 다음에 4, 5, 6, 7, 8은 졸업 후 2년 후 삭제인데 7호까지는 졸업할 때 학교에서 전담기구를 열어서 이 학생의 행실과 그동안의 이제 개선의 정을 봐가지고 졸업일과 동시에 삭제를 할 수 있고요. 8호는 원래 똑같았는데 바뀌었죠. 무조건 졸업 후 2년 후 삭제입니다. 그 다음에 퇴학은 영구 보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이 기간 자체를 최대 10년 동안 늘리겠다. 취업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게 10년 동안 늘리겠다라고 지금 대략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이면요, 당연히 이제 정시에도 반영이 될 거고요. 졸업이 19세에 하죠. 19세에 하니까 만약에 29세 안에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기록 자체가 그때까지 이제 계속 남아 있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획기적이긴 하죠.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기존에는 학생 생활 기록부를 수시에서는 한 86%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학폭 기록도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그동안 많이 반영이 됐었고, 근데 이제 그동안 정시에서는 정모, 고위공직자 자녀분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점 사유로만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감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대학 자체적으로 재량에 맡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화 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점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대학 자치적으로 학칙이라는 게 있죠. 어떤 대학은 정시에서 생활기록부를 많이 반영하고 어떤 대학들은 또 조금 반영하고 이러면 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1호부터 9호 조치까지 있는데 보통 1호부터 3호까지 경미한 조치라고 하죠. 이거는 감점이 좀 적게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전학이나 퇴학 정도의 조치라고 하면은 감점이 좀 많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차이도 조금 둬야 될 겁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정시에 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고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한다는 것은 당연히 대찬성입니다. 그거는 합당한 일이고요. 당연히 대학이 무조건 성적으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학업을 유지해 왔는지도 꼭 중요한 평가 요소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별로 그게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각 조치, 징계 조치에 맞게 조금 구체화해서 정확한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10년 동안 들면 이제 취업에 또 이거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취업할 때 보면은 생활기록부를 제출을 보통은 안 하죠. 대학교 뭐 성적이나 뭐 토익 점수 뭐 이런 것들은 할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제가 아는 바로는 내달라고 하는 사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정부가 사기업에게까지 반영하라고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어떤 근거가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뚜렷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뽑고 싶은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제한을 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 수행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좀 침해 논쟁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 소년보호 사건 있죠. 소년재판 사건. 이건 형사 절차죠. 학폭위는 행정 절차고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소년보호 사건에서의 보호 처분은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전과도 아니에요. 근데 그 수위를 정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왜냐면 별개의 독립된 절차니까. 통상적으로 학폭 징계의 절차와 형사 처벌의 절차 어떤 것이 더 비난 가능성이 있냐,
라고 봤을 때는 통상은 후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게 중첩될 수도 있죠. 폭행했다라고 하면 학폭 사건에도 회부되고 이 형사 사건에도 회부되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든 소년보호 사건에서의 어떤 징계는 전혀 기록이 안 남고 전과도 안 되는데 학폭에서의 기록만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10년 동안 보존이 된다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장래 신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는 만약에 이 안으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학폭위 절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학폭위 징계로서의 쏠림 현상이 조금 더 다분해질 수 있다.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기록 보호 기간을 확대를 시키겠다. 그 징계 기록을 기존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내지는 졸업 후 2년 삭제였는데 이거를 10년까지 한번 늘려보겠다. 두 번째로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더 나아가서는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각 절차마다 입시 내지는 취업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가해자가 만약에 불복을 한다라고 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아예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겠다 내지는 그렇게 불복을 하면 기록에 남기겠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뉴스를 보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강경한 입장이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행정처분이나 어떠한 재결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불복할 수 있는 절차적인 그런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학폭이 이슈가 되니까 가해자 측에 아예 그러한 기회를 박탈해버리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기록을 따라 남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당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정 방안이 결정이 되면 또 추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